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해보고 대안까지 제시해보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죠.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의 경제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네, 지난 한 해 사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많이 나빠져서 인민들 생활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작년과 비교한다면 네.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네. 예측해 본다면, 왜냐하면 2021년 작년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그러나 곡물 생산량, 그다음에 최근에 북중 무역 추세, 네. 이렇게 경제의 주요 요소들이 작년 말부터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최악이었던 2021년보다는 약간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먼저 작년 식량 생산량부터 좀 짚어 주시죠. 네, 일단 2021년 네. 곡물 생산량은 469만 톤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분석인데요. 2020년 440만 톤보다 네. 29만 톤 정도가 늘었어요. 7% 정도 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상 여건이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조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병충해 발생도 약간 줄었습니다. 다만 비료 수급 상황은 크게 나아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작황 자료라든가 위성 영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네. 다소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 생산량이 사실 인민들의 경제 생활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식량 작황이 늘었다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활동,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3년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해 그런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올해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끝으로 북한 당국 같은 경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이 첫 해, 올해가 두 번째 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과 국가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식량 생산량도 늘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량 생산도 좀 늘고 여기에 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식량을 좀 구체적으로 생산량을 보면요. 네. 사실 식량도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류별로 생산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예. 469만 톤 올해 지금 식량 생산이 됐다고 했어요. 작년 네.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죠. 쌀이 이 가운데 216만 톤, 예. 예, 그리고 옥수수가 159만 톤 정도, 그리고 감자, 고구마 57만 톤, 밀, 보리가 16만 톤, 그리고 콩이 19만 톤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곡이 한 2만 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작물별로는 216만 톤 쌀, 옥수수 159만 톤 해서 대략 400만 톤이 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늘 수십 년간 해왔던 말이 있죠. 우리가 알곡 400만 톤만 되면 우리는 굶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넘기 때문에 어떤 식량 사정은 비교적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쌀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사실은 북중 무역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비료도 농기구도 부족하다 보니까 요걸 수입을 좀 해야 되는데 수입도 안 되고, 그래서 생산량이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생산량을 예.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물론 당연히 비료도 있겠고요. 예. 그런데 이런 벼와 같은 농작물에서는 기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랍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예. 올해는 특히 벼 같은 경우 벼 재배 기간에 대체로 기상 여건이 좋았어요.
특히 2020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네. 이제 벼가 이 나락 쌀이 이렇게 통통하게 여무는 시기가 대략 8월 정도인데 네. 이때는 맑은 날이 많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쵸. 작년에 일사량 그러니까 8월에 네. 맑은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0년 보다 13만 5천 톤 정도가 이제 그래서 늘어났는데 다만 무역이 줄어들면서 비료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 나아서 그랬군요. 2020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비료는 예. 어차피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1년이 20년과 비교하다 보니 음. 20년이나 21년이나 어차피 비료는 둘 다 안 좋았었어요. 근데 기상 여건은 더 좋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다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22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재해가 올해도 조금 크지 않으면 네. 무역도 조금씩 늘고 있기 음. 때문에 더 생산량이 작년보다도 더 나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쌀 생산량까지 한번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네. 2019년 쌀 생산량이 224만 톤이었어요. 네. 지금 이번에 216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만큼 회복된 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 정도로 회복이 되려면 음. 코로나19 문제가 어느 정도 네.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쌀을 좀 짚어 봤고요, 저희가. 자, 그리고 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옥수수일 텐데 옥수수 생산량도 좀 늘었습니다. 네, 2020년에 151만 톤 정도 생산이 됐었는데 예. 작년에는 159만 톤이니까 한 8만 톤 음. 정도가 늘었네요. 이것도 역시 네. 옥수수는 보통 5, 6월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때 옥수수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어. 시기래요. 네. 그런데 이 5, 6월 때 비가 생각보다 적게 와가지고 뿌리를 조금 튼튼하게 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면 잘 자라죠. 네. 그리고 또 7월 중하순 일부 지역에서 고온과 가뭄이 조금 있었는데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대략 한 7만 4천 톤, 음.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정리를 좀 해 보니까 네네. 작년에 이제 곡물 생산이 좀 다소 늘어난 게 결국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날씨가 좀 중요한 영향이었다. 이렇게 그랬던 정리해 것 봐도 같아요. 특히 되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예. 자연재해 영향이 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자연재해가 네. 상대적으로 작년에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작년 여름 작물 생육 기간 보통 5월에서 9월까지라고 봐야 네. 되는데 이때 평균 기온이 2020년보다 0.3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어. 20.1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작물이 자라는 데 음.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이제 비가 중요해요. 북한은 수해가 많으니까. 근데 네. 강수량이 작년보다 468mm가 적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더 많이 음. 쬐고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곡물 생산량이 좀 나아진 것은 대체로 작물이 자라는데 유리한 네. 기후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날씨도 중요하겠죠. 날씨를 쭉 짚어 주시고 여러 이제 뭐 기상적인 환경을 좀 짚어 주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아도 지금 북한에서 무역을 비롯한 경제 활동을 좀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짚어 주셨잖아요. 네네. 요것도 사실 올해 경제 사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 건데요. 일단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예. 북중 무역 규모를 좀 살펴볼게요. 2020년 재작년이죠. 수입이 중국으로부터 한 4억 9,100만 달러 음. 정도 네.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4,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합계로 5억 3,900만 달러 정도를 네. 무역 규모가 그 정도 액수가 되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 첫 해였죠. 그렇죠. 첫 네. 해였죠. 그리고 두 번째 해인 작년 수입은 2억 6,100만 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46.8% 감소했어요. 네. 4억 9천에서 2억 6천으로 수입이 음. 크게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4,800만 달러였는데 21년에 5,800만 어. 달러로 약간 늘었습니다. 근데 의미가 그러네요. 거의 없어요. 예. 어차피 4,800만 달러 수출하는 거 그러게요. 5,800만 예. 달러 했으니까요. 근데 합계로 보자면 수입이 음.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합계 3억 1,9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종합해 음. 보면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무역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그거보다도 40%가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악의 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중 무역에 있어서는요. 예. 그러니까 뭐 첫 해에도 감소를 했는데 작년에 더 크게 감소를 한 건데 네. 좀 구체적으로 왜 수입이 많이 줄었고 수출도 이렇게 크게 늘지 못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쭉 예. 매월 수입 수출 규모를 쭉 보면서 네. 눈에 띄는 대목 몇 가지를 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무역 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 이건 작년 1월 말에 북중 무역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 2020 년이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 무역 규모하고 2월 달 무역 규모를 비교해 보면 아, 그 영향을 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2020년 1월에는 예. 당시에 수입이 1억 8,600만 달러였습니다. 한 달입니다. 네. 한 달에 1억 8,600만 달러. 수출이 1,000만 달러. 이제 합계 1억 9,700만 달러였습니다. 1월 예. 달. 근데 1월 말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고 나서 2월 달 수출이 그 전달에 1억 8,60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었네요. 한 달 만에.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게 그러게요. 된 셈이에요. 예. 그리고 수입도 아, 1,0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합계 한 네. 1,070만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상 그냥 아예 중단됐다고 예. 보셔도 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12월 북중 무역 5천만 달러, 11월 4,100만 달러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나는 네. 작년에 비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눈에 띄는 대목이 1월, 2월, 이제 3월 이렇게 이제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네. 했는데 2020년 첫 해에 5월, 6월, 7월, 8월에는 사실상 중단됐던 것들에서 수출이 조금 늘어나요. 수입도 조금 늘어나고. 네. 그때가 언제였느냐? 여름철이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에서 식량이 생산되면 대략 네. 10월, 11월 그리고 1월, 2월까지는 그 식량으로 대략 먹을 수가 있답니다. 예. 근데 4월부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량을 수확하는 네. 9월까지. 그러니까 4, 5, 6, 7, 8, 9가 어려운데 이 북중 무역이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대폭 늘어난 것이 5, 6, 7, 8, 9월까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기간. 조금 힘든 시기에 늘었군요. 그렇죠. 예. 이때 최소한 식량과 생필품을 비롯한 몇 가지 것들을 수입하느라고 다소 늘었던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년 연말에 수출과 수입이 다소 늘어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어쨌든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여름철 수입 그리고 최근에 네. 여러 차례 지금 저희들이 다뤄드리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올해 주민 선물들을 지금 배급하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수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광명성절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작년 연말과 올 초에 관련된 수입 수출이 늘어났다고 해주셨는데 품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 예. 11월, 12월 특히 올해 1월까지 계속해서 네. 지금 수입이 지금 늘고 있는데 품목을 보면 우유와 크림 이게 270만 달러어치를 수입을 했어요. 네. 설탕 130만 오. 달러 수입을 했어요. 이걸 보면 어린이용 당과류, 사탕 만들려고 네. 우유와 크림, 설탕을 대거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철에 필요한 제초제하고 살충제 200만 달러어치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당국도 최소한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을 시작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수출 품목이 지난 2년간 거의 없다가 작년 12월에 수출이 조금 늘어났어요. 봤더니 수출 품목이 페로실리콘이라고 하는 품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페로실리콘이라는 걸 저도 처음 예. 들어봤는데 생소하네요. 뭔가 봤더니 예. 철과 실리콘의 합금인데요. 이게 제강용 탄소 제거제랍니다. 아, 철강 생산. 철강 생산할 때 네. 뭐 이렇게 탄소를 제거할 때 쓰는 약품인가 예. 봐요. 요것을 작년 12월에 대거 수출했고 이 돈으로 우유와 크림, 설탕, 그다음에 살충제, 제초제 네. 수입을 한 셈이죠. 자,
이렇게 좀 지난날의 무역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뭐 네. 결과론적으로는 날씨가 도와줬고 그리고 무역이 힘들었던 가운데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수입과 수출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경제 사정을 좌우할 수 있는 이 북중 무역 2021년을 간략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전망해 일단 무역 주신다면요. 규모만 예.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네. 지난 2년간 90% 정도 무역 규모가 음.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줬을 네.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별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과 필수품은 예. 그래도 무역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한적인 무역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네요. 지난 1월 달 예. 북중 화물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부족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민 선물을 위해서 수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3월, 4월, 5월, 6월 또는 연말 이렇게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추가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우지라든가 남포라든가 주요 시설에 무역해서 주고받는 이 물품들에 대한 방역 시설을 완비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험 재개를 하면서 충분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역이 가능하겠구나라고 검증이 된다면 추가로 북중 화물 열차를 운행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이걸 보면 장마당 경제라든가 무역 규모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보냐면 네. 북한 당국이 지금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5개년 경제 개발 지금 2년 차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될 겁니다. 북한 당국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능만 하다면 북중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마당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북중 무역이 정상화돼야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예전에 100 정도 네. 무역을 했다면 지금 10 정도 무역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50이나 60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100 정도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북중 무역을 완전히 정상화해야 될 겁니다. 그 네.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조금 아. 지켜보죠. 예. 네. 자, 부디 올해는 조금 그래도 지난 2년간보다는 나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의 올해 경제 간략하게 전망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